가난한 경비원 청년이 길가에 노인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IT 대기업 회장이었다. 오늘 밤 서울 하늘은 정말 굳었다. 억수 같은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서호 주변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를 스치며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25살 경비원 청년 민기는 낡은 오토바이 엑셀을 힘껏 밟으며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호수 주변 길은 길고 한적했으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을 막 돌았을 때 민기는 갑자기 벤치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두 손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민기는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멀리서 노인의 모습을 살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노인의 모습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절하신 걸까? 아니면 그때 낡은 우비를 걸친 중년 남성이 지나가다가 민기를 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학생, 거기서 뭐해? 괜히 가까이 가지 마. 요즘 세상에 기절한 척해서 순진한 사람들 돈 뜯어내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네처럼 가난한 사람이 괜히 엮였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민기는 깜짝 놀랐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정말이야. 괜한 친절 베풀었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어. 그냥 가. 민기는 멋쩍게 웃으며 오토바이를 살짝 뒤로 뺐지만 노인의 떨리는 모습과 점점 더 심해지는 추위는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민기는 핸들을 꽉 쥔 채 망설이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당부가 맴돌았다.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알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준다, 아들아.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어릴 적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기야, 남을 돕는 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란다. 네가 내민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어. 비 내리는 밤에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민기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내가 지금 위험을 자초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문했다. 중년 남성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민기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말 들어, 어서 가. 괜한 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민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저분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아무도 돕지 않아서 혹시라도 저분이. 남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가난하면 자기 몸부터 챙길 줄 알아야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 말들은 칼날처럼 민기의 마음을 후벼 팠지만 그는 다시 한번 노인을 바라보았다. 깡마른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며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민기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다. 만약 내가 돕지 않는다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민기는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의 몸을 감쌌다. 허리를 숙여 노인을 부축해 낡은 오토바이에 태웠다. 중년 남성은 그 모습을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쯧쯧, 그 어리석은 친절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야.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길은 미끄러웠다. 민기는 오토바이를 조종하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에게 기댄 노인을 바라보았다. 부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기는 응급처치 비용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는 동생 학비를 위해 모아둔 돈 전부를 쓰기로 결심했다.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그는 간호사에게 말하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을 떠나기 전 민기는 노인의 가족이 연락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는 뒤돌아서 걸음을 옮겼다. 상실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묘한 기분을 뒤로 한 채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온 민기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만약 저분이 살아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한편 원롱그룹 회장인 노인 박진우는 혼수 상태에서 점차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가 자신을 구해준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 청년을 찾아야 해. 고맙다고 말해야지. 밤새 내린 비에 젖은 옷이 민기의 말은 몸에 착 달라붙었다. 여전히 비는 부슬부슬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횡하니 지나갔다. 그의 방은 허름한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등유등의 노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 이정숙 씨가 등불 아래서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고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은 수년 동안 쌓인 걱정을 말해주는 듯했다. 민기가 조용히 문을 닫았지만 작은 소리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민기야, 왜 이렇게 늦었니? 이정숙 씨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들의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는 바늘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또 무슨 일이야? 네 얼굴만 봐도 무슨 일 있었는지 알겠다. 말해봐. 왜 이렇게 된 거야? 민기는 당황하며 마음속 불안감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이정숙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 분노에 찬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모르는 노인 하나 살리겠다고 모아둔 돈을 다 썼단 말이냐? 제정신이야.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돈은 내 동생 학비란 말이다. 어머니,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기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정숙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울부짖었다. 옳은 일? 네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이 내 동생 밥 먹여주고 학비 대주니? 이번 달 집세는 낼 수 있어? 그 옳은 일이 내일 먹을 쌀이라도 가져다 주냐고. 부부싸움 소리에 민기의 동생 민호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형 그만 혼내세요. 형은 항상 우리 가족 걱정하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정숙 씨가 민호에게 획 돌아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집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야. 돈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민기는 두 손을 떨릴 정도로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옳았기에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갑자기 민호가 배를 움켜쥐며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졌다. 민기는 쏘스라치게 놀라 동생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울먹였다. 민호야, 왜 그래? 민호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다. 오후부터 배가 아팠는데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이정숙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이마를 만졌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민기는 망설이지 않고 재빨리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한밤중이었.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의사는 민호가 급성 맹장염이며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알렸다. 임시 수술비는 2천만 원이었다. 민기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 어머니를 돌아보자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줄 몰라 했. 이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천만 원이라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 민기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빛을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 민기는 병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애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네 형편에 뭘로 갚으려고 빌려?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또 빌려달라고. 이정숙 씨는 절망 속에서 약국마다 찾아다니며 수술비를 나중에 낼 수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단호하게 거절당했. 민기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이정숙 씨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차갑게 말했. 네 동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그 말은 비수처럼 민기의 마음에 깊이 밝혔다. 그는 절망감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다. 그 순간 민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간호사가 건네준 자신이 구한 노인의 가족 전화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기는 더듬거리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 위급해서 급히 수술해야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남자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직원이 수술비가 전액 지불되었다고 알려왔. 민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마음이 복잡했. 민호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민기는 복도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정숙 씨는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어쨌든 네가 한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남들한테 고개 숙이게 됐어. 민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다. 민기는 병원 회복실 밖에서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걱정으로 가득했. 이정숙 씨는 그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차가운 얼굴과 질책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두 모자 사이의 분위기는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팽팽한 줄과 같았다. 바로 그때 민기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뜨자 그는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 여보세요. 저는 박진우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명확하고 침착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께서 치료받고 계신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기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이 구한 남성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놀라움과 약간의 의구심이 뒤섞여 망설여졌다. 네, 가겠습니다. 민기는 마음속 의문을 품은 채 짧게 대답했다. 그가 전화를 끊자 이정숙 씨가 불쾌한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또 무슨 일이야? 남들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뭘 더 귀찮게 하려는 거야? 제발 우리 가족 더 힘들게 하지 마. 민기는 아무 말 없이 슬픈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자리를 떴다. 민기는 박 회장의 비서를 따라
도심에 위치한 고급 병원에 도착했다. 민호가 수술받았던 비좁은 병원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는 박진우 회장이 쉬고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민기를 보자 가볍게 미소 지으며 감사함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네. 민기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민기에게 침대 옆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눈앞의 젊은이를 바라보며 그는 물었다. 듣자 하니 자네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왔나? 민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저 만약 어르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깊은 생각이 어렸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가볍게 웃었다. 이 사회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많지 않네. 하지만 친절이 항상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 민기는 침묵했다. 그 질문이 박 회장이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대화가 끝난 후 박 회장은 비서에게 민기의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그의 가족, 돌아가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그리고 방금 수술받은 동생에 대해 보고했을 때 박 회장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기에게 돌아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왔지만 나는 자네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네. 내가 자네를 돕게 해주게. 민기가 고개를 저으며 바로 대답했다. 저는 무언가를 바라고 어르신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비서에게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청년이야. 민기가 일어나 돌아가려 할 때 박 회장이 갑자기 물었다. 자네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 그 질문에 민기는 멈칫했다.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아주 성실한 분이셨다고만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 뒤로 사라지는 민기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림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긴 빛이 어렸다. 민기가 떠난 후 박 회장은 비서에게 돌아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청년의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일지도 모르네. 돌아오는 길에 민기는 방금 있었던 만남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박 회장은 누구이며 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풀리지 않는 의혹을 만들어냈다. 한편 병원에서 박 회장은 민기의 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하며 미스터리와 예상치 못한 단서들로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박진우 회장과의 만남 후 민기는 원롱그룹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에게는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큰 기회이기도 했고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다. 민기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문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일까? 아침 민기는 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로 덮인 거대한 건물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그는 자신이 마치 작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민기는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바쁘게 걸어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를 향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나이든 직원인 박 부장이 민기를 안내하게 되었다. 박 부장은 과묵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민기를 바라보며 동정심을 보였다. 새로 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반대로 박 회장의 조카이자 재무부서 관리자인 김도훈은 처음부터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도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기를 바라보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경비원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하늘이 내린 행운이군. 하지만 아무나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은 바늘처럼 민기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겠어. 민기의 첫 번째 업무는 창고의 물품을 검수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에게 아주 낯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그룹의 업무 시스템은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민기는 온종일 조금씩 배우느라 시간을 보냈고 손은 이미 거칠어졌고 몸은 지쳐 있었다. 김도훈은 그를 괴롭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후에 김도훈은 일부러 창고를 지나가며 큰 소리로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중요한 물품이야. 실수하면 안 돼. 알겠어? 민기는 복잡한 절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김도훈은 즉시 그 기회를 잡아 사람들 앞에서 그를 깎아내렸다. 쟤는 여기 와서 일만 망치고 있잖아. 누가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냐고. 몇몇 동료들이 주위에서 비웃었지만 박 부장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처음은 있었어요. 그에게 시간을 좀 줍시다. 김도훈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기를 더욱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녁에 김도훈은 일부러 애매한 지시와 함께 많은 물품을 남겨두고 민기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끝내라고 요구했다. 민기는 온종일 일한 후 지쳐 있었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애써 남아 있었다. 창고는 점점 조용해졌고 넓은 공간에는 그와 희미한 등불만이 남아 있었다. 젊은 동료인 이준이 다가와 친근한 척하며 말했다. 너무 힘들겠네요. 사실 검수 몇 단계 건너뛰면 금방 끝나요. 다들 시간 절약하려고 그렇게 해요. 민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제 막 들어와서 처음부터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조언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고 민기는 밤늦도록 계속 일했다. 그의 눈에는 점점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끈기 있게 버텼다. 다음 날 아침 결과를 확인한 김도훈은 검수 과정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다. 비록 전적으로 민기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팀 전체 앞에서 질책을 받아야 했다. 다시 확인해봐. 이게 바로 비전문적인 일 처리의 결과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걸. 민기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애써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부장은 옆에 서서 변호하려 애썼다. 작은 실수였고 그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도훈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여기는 실패자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그 말은 소금을 뿌린 듯 민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겠어. 그날 저녁 민기는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첫날은 어땠나?
많이 힘들었지. 민기는 애써 피로감을 감추려 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자네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네. 하지만 끈기야말로 자네의 길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게. 전화를 끊기 전에 박 회장은 김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네. 그 말에 민기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시련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기는 좁은 자취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고된 일로 거칠어진 두 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민호를 위해서라도. 민기가 원롱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창고 검수 업무에는 점차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때문에 긴장감을 뚜렷하게 느꼈다. 재무부서 관리자인 김도훈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힐 방법을 찾았. 민기는 이곳에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단순히 성실함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음모에 대한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른 아침, 민기는 평소보다 일찍 창고에 도착해 업무를 확인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이상한 점을 즉시 알아차렸다. 창고 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고 중요한 물품 상자 몇 개가 뒤섞여 있었으며 분실된 흔적이 보였.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 민기는 즉시 창고 관리자와 김도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도훈은 팔짱을 낀 채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기에게 돌아섰. 자네가 이전 근무조 책임자였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떠나기 전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파손한 겁니다. 민기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 김도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증명해봐. 하지만 내 생각엔 자네 능력으로는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주위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민기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왔. 그는 고립감을 느꼈지만 나이든 동료인 박 부장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어렸. 퇴근 후 박 부장은 민기를 한쪽 구석으로 불러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자네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조심하게. 어쩌면 누군가 자네를 해치려 하고 있는지도 몰라. 박 부장의 말은 민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 그날 밤 그는 창고 전체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실제 장부와 비교하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동안 찾아본 끝에 민기는 오류가 단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데이터의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 민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창고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어둠이 공간을 뒤덮었으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 다음 날 아침 창고 회의에서 김도훈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민기를 비난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 이 잘못은 이전 근무조 책임자에게 있으며 그건 민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 민기는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당황하는 대신 평정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말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도훈이 큰 소리로 비웃으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자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는 약한 녀석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야. 박 부장 외에는 아무도 민기를 변호하지 않았고 그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막 끝났을 때 박 회장의 손녀인 박서연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김도훈의 거친 태도를 보고는 의아함을 느꼈다. 잠시 생각한 후 박서연은 민기에게 다가갔다. 당신을 믿지는 않지만 김도훈도 믿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데이터를 더 확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민기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놀랐. 그는 박서연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기와 박서연은 함께 데이터 시스템을 확인했.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그들은 가짜 계정이 데이터 변경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계정이 김도훈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 민기가 이 발견을 보고하려 할 때 그는 갑자기 김도훈의 사무실로 불려갔. 넓은 사무실에서 김도훈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그룹은 하찮은 녀석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거야. 김도훈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한 경고와 같았다. 민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김도훈이 목소리를 낮추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계속 조사하면 모든 것이 아주 어려워질 거야. 알겠어. 민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자신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기는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박서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몇 가지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민기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이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룹 내 더 큰 비밀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 어둠 속에 있을 때 유일한 빛은 자신에 대한 믿음뿐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것은 아니며 침묵하는 사람이 약한 것도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는 조용한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들어섰다. 볶은 원두 커피의 진한 향기가 풍겨왔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 카페 구석 테이블에는 박서현이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고 민기는 그녀의 눈빛에 드러난 긴장감을 뚜렷하게 느꼈. 박서현은 민기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김도훈이 부하 직원 몇 명을 이용해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데이터를 조작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표적이었고요. 민기가 서류 뭉치를 펼쳤다. 그의 시선이 데이터 표와 위조된 이메일 내용을 훑어내렸.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였을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민기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 박서연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을 믿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박서연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민기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가 저를 믿든 상관없어요. 저는 단지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 명예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마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듯했다. 돌아오는 길에 민기는 박 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민기 씨, 방금 창고
서류함에서 낡은 파일을 하나 찾았는데 거기에 자네 아버지 성함인 강태준 씨 이름이 적혀 있더군. 지금 바로 나를 만나러 와야겠네. 민기는 즉시 박 부장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박 부장은 그에게 낡은 서류철을 건넸다.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원롱그룹의 중요한 엔지니어였으며 큰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 박 부장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재능 있고 정직한 분이셨네.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분이 맡았던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네. 박 부장의 말에 민기는 고통과 의심을 동시에 느꼈. 아버지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민기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맞추려 애쓰고 있을 때 김도훈은 창고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긴장한 척하는 표정으로 김도훈은 많은 양의 물품이 사라졌으며 이전 근무조 책임자인 민기 외에는 아무도 이 일에 대해 해명할 사람이 없다고 선언했다. 민기가 일어나 해명하려 애썼다. 저는 항상 인수인계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먼저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도훈은 즉시 말을 가로막았다. 말은 잘하지만 여기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 회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기를 쳐다보았다. 박 부장이 일어나 민기를 변호하려 했었다. 나는 민기 씨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확실한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죄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도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박 부장님, 계속해서 무능한 자들을 변호하신다면 아마 본인의 자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박서현이 서류 뭉치를 들고 갑자기 나타났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창고 시스템의 변경 사항이 민기 씨가 한 것이 아니라 김도훈 씨의 부하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깜짝 놀랐지만 즉시 박서연을 비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신은 재무부서 업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할아버지 손녀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김도훈과 박서연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회의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 민기는 조용히 서서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꼈다. 회의 후 민기, 박서연, 그리고 박 부장은 자리를 떴다. 민기는 김도훈이 이 일을 쉽게 끝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 그날 밤 민기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계속 조사하면 위험해질 거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가 이 문자를 보냈을까? 경고일까? 아니면 위협일까? 걱정스러웠지만 민기는 박서현이나 박 부장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불타올랐. 어떻게든 모든 것을 밝혀내고 말겠어. 민기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류를 펼치고 한 줄 한 줄 자세히 읽었다. 서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폭로하려 했던 위험한 진실에 대한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 한편 개인 사무실에서 김도훈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그의 계산적인 표정을 분명히 비추고 있었. 그는 민기를 제거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때로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온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아침, 원롱그룹 본사 긴급회의가 소집되자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민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김도훈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각 사람을 훑어보았다. 김도훈은 거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다. 방금 대량의 물품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손실이며 제 생각에 답은 명확합니다. 책임자는 민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기에게 쏟아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검수들은 모두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도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 무슨 말을 하든 자유지만 여기서는 변명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몇몇 관리자들은 김도훈을 지지했고 다른 몇몇은 침묵하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박서연이 갑자기 일어섰.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김도훈을 똑바로 향했다. 당신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박서연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멈칫했다. 김도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박서연 씨, 이것은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의 후 김도훈은 사무실에서 박서연을 따로 만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다. 서연아, 민기 같은 하급 직원은 네가 공들일 가치가 없어. 내가 그를 처리하게 해줘. 박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숨길 것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김도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계속 간섭한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 한편 민기는 박 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민기 씨, 낡은 서류에서 자네 아버지 성함을 찾았네. 아마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박 부장이 민기에게 건넨 서류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아버지 강태준 씨가 그룹의 중요한 엔지니어였으며 사망하기 전 불분명한 사고로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자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맡았던 프로젝트 주변에서 수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하네. 박 부장이 말했. 민기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민기가 정보를 맞추려 애쓰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에 갑자기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계속 조사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와 관련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민기는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분명히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 그는 박서연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 포기하면 제 명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영원히 묻히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기가 창고를 확인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의 길을 막았고 눈빛은 흉악했다. 김도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민기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 낯선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혼자서는 그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었. 바로 그때 박서현이 그룹 경비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낯선 남자들은 즉시 도망쳤. 박서연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기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왜 나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민기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 결의가 어렸다.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 일이고 제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민기는 자취방에 홀로 앉아 아버지와 그룹에 대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지키기로 결심하셨지.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어. 한편 사무실에서 김도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그를 입막음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언젠가 빛을 찾게 될 것이다. 때로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침 서울 하늘은 큰 폭풍우를 예고하듯 흐렸다. 원롱그룹 사무실에서 민기와 박서현은 조용히 듣고 있는 박진우 회장 앞에 서 있었.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에는 그들이 힘들게 수집한 부정행위와 부패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했다. 박 회장의 눈빛은 엄숙했다. 그가 입을 열었. 자네들이 찾아낸 것은 단순히 사소한 내부 문제가 아닐세. 이것은 그룹 전체를 삼킬 수 있는 폭풍이야. 자네들은 그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나? 박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명성까지 무너질 거예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잘했네. 하지만 명심하게, 진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자네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나? 민기와 박서연이 계속 조사하는 동안 김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 그는 민기가 퍼뜨린 소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주주들을 소집했. 한 주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급 직원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룹 전체를 뒤흔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김도훈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문이 그룹 전체에 퍼지면서 민기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험담과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그를 둘러쌌. 박서연은 민기를 격려하려 애썼다. 그들이 당신을 낙담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민기와 박서현은 김도훈의 금융 거래를 계속 추적했다. 그들은 해외 은행 계좌가 횡령된 많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 바로 그때 민기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룹의 전 직원이다. 자네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만나러 오게.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기는 여전히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했.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민기는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 그는 민기에게 서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 강태준 씨가 큰 프로젝트에서 부정행위를 폭로하려 했지만 발표하기 전에 협박을 당했고 그 후 의심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 민기가 더 묻기도 전에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 그를 둘러쌌다. 무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서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 민기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다. 너희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남자들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박 회장이 비밀리에 따라붙인 그룹 경비원이 나타나 민기를 구출했다. 안전하게 돌아온 민기는 박 회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처음으로 박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큰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하네. 박 회장은 민기와 박서연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 이사회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민기는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 궁지에 몰린 김도훈은 여전히 반박하려 애썼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민기는 단지 그룹을 이용해 출세하려는 가난한 놈일 뿐입니다. 민기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박서연이 민기의 아버지의 음성 녹음을 제시하자 상황은 극에 달했. 녹음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가 직면해야 했던 위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터 김도훈은 모든 직위에서 정직된다. 우리는 광범위한 내부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룹을 떠나면서 김도훈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돌아올 거고 그때는 그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한편 민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길은 아직 멀지만 멈추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진실은 감춰질 수 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항상 빛을 향한 길을 찾을 것이다. 민기는 자취방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방금 수집한 서류들을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싸늘한 기운을 몰고 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책상 위 등잔의 노란 불빛이 서류 뭉치를 비추며 아버지의 이름 강태준을 두드러지게 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밀려왔고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점차 깨달으면서 고통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기에게는 모든 것이 종이 위의 글자들에서 멈춘 듯했다. 서류에서 민기는 15년 전 그룹의 큰 프로젝트에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김도훈이 맡았던 이 프로젝트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었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반대 보고서를 제출하며 부정행위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 민기는 이 서류를 가지고 박진우 회장을 찾아갔다. 박 회장은 생각에 잠겨 한 장 한 장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지만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 어쩌면 내가 그분이 경고하려 했던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네. 민기가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박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인내심을 갖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걸세. 한편 직위에서 해임된 김도훈은 박 회장에게 불만을 품은 주주들을 만나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비밀회의에서 그는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현 경영진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룹은 무능한 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룹의 명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몇몇 주주들은 박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주주인 임 회장은 박 회장을 직접 만나 말했다. 최근 사건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민기 같은 직원을 보호한다면 이 그룹은 주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신뢰는 진실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민기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룹에 필요한 정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민기는 내부 시스템에서 몇 가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발견했. 그와 박서연은 협력하여 더 깊이 조사했고 김도훈이 자신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의심했. 어느 날 밤 민기와 박서연이 창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스템이 침입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중요한 파일들이 눈앞에서 사라졌. 민기는 즉시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고 낯선 계정의 흔적을 발견했다. 박서연이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어요. 누가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자 걱정이 밀려왔다. 민기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김도훈입니다. 남아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민기와 박서연은 그룹 지하층에 있는 서버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 애쓰고 있을 때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 출구를 막았. 주동자가 소리쳤다. 데이터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 민기가 손에 든 하드 드라이브를 꽉 쥐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야. 지하층의 어둡고 음침한 공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 민기와 박서연은 도망치면서 탈출구를 찾으려 했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려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두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박 회장이 비밀리에 파견한 경비팀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다. 안전하게 돌아온 민기는 새로 복구한 데이터를 열었.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음성 녹음이 들어 있었다. 낮고 잠겼지만 단호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그룹은 탐욕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기회가 없을까 두렵. 여기까지 듣자 민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음성 녹음은 아버지가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저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기는 멍하니 앉아 있었. 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가 완성할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편 김도훈은 박 회장을 축출하고 민기를 제거하기 위해 주주총회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 진실은 감춰질 수 있지만 항상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다. 때로는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정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롱그룹 회의실 분위기는 숨막힐 듯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시선은 박진우 회장에게 쏟아졌. 그의 앞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김도훈과 그를 지지하는 주주들이 서 있었다.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는 민기, 박서연, 그리고 박 부장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 민기의 손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박 회장은 등을 곧게 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훑어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그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수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 김도훈이 단호하고 계산적인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다. 주주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이유는 박진우 회장님의 감정적인 경영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돌아서며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젊고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그룹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뚜렷한 압박감을 조성했. 박 회장은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기에게 돌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할 말 있나? 민기가 일어섰. 수많은 탐색하는 시선과 마주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천천히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 저는 특정 개인을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기는 해외은행 계좌, 위조된 프로젝트, 그리고 그룹 예산 횡령에 대한 김도훈의 모든 관련성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했. 김도훈은 계속해서 말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네가 뭔데 감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차는 직원 주제에, 가난뱅이 주제에, 너는 발언할 자격도 없어. 민기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져온 진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박서현이 민기의 아버지의 음성 녹음을 제시했. 거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가 직면해야 했던 위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는 얼어붙은 듯 했다. 몇몇 사람들은 김도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중립적인 이사회 구성원인 이미사가 일어나 저도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김도훈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눈 감아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궁지에 몰린 김도훈은 여전히 민기를 공격하며 상황을 역전시키려 애썼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강태준의 아들이다. 내 경력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력을 망친 사람의 아들이라고.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 회장이 일어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다. 민기는 내가 매우 존경하는 강태준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아버지가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자 김도훈은 평정을 잃고 소리쳤다. 너희들이 나를 파멸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는 회의실을 떠나려 했지만 박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김도훈은 체포되었고 주주들은 박 회장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 다시 한번 그는 민기가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이 그룹이 유지해야 할 정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기가 변화의 증거로서 그룹의 중요한 관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기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서서 속삭였다. 해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믿으셨던 것을 지켜냈어요. 명예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끈기로 지켜내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의 빛은 항상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민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의를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내, 친절, 그리고 정직의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준다. 당신의 출발점이 무엇이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면 당신은 항상 길끝에서 빛을 찾을 것이다. 민기의 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진실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옳았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될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널리 알립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